네, 오늘은 시장에서 과거 이제 한 3, 4개월, 3, 4개월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뭐 2년 동안 네, 한참 핫한 섹터 PCB 이 후공정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시고 오늘 좀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한타증권 홍콩에서 법인장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처음 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놀리는 거 아닌데 이름 보고 남성인 줄 알았다가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요즘에 좋은 sek터에 좋은 종목을 많이 커버하셔서 본인도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뭐 심텍,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요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의 주가 흐름은 뭐 그냥 밋밋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금리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실적으로 보면 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저희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사실 기판 업종만 올해 좀 주가 흐름이 견조했고 나머지 업종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올해 이 기판 쪽을 보면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는 하지만 아직 어닝 자체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회사가 기본적인 기존 사업으로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구조적으로 과거 저부가 제품에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또 고부가 비중 늘어들고 또 신제품 하이엔드 쪽 그 제품 많이 늘어들면서 이제 회사가 중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사실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그 아무래도 뭐 IT 섹터를 제가 뭐 주식시장에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뭐 그걸 갖다가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판 사람은 아니니까 네. 뭐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뭐 당연히 저보다 많이 아시겠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무식한 질문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PCB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예전만큼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PCB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난 2년 지금 현재까지? 네. 뭐 예전도 수요도 비슷하고 네. 뭐 PCB가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전기차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 네. PCB라는 거는 이제 메인 기판, 과거에 저희가 아는 네네. 그런 기판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높이는 그 반도체 기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인 기판을 하면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고 성장이 없었는데 마진이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뭐 그거. 해봤자 이제 미드 싱글 이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나온 예, 제품인데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보면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의 면적이 과거 대비 2배 늘어나고 있고 층수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적으로 사실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판을 낮았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빌딩 5층짜리만 짓다가 그쵸, 이제는- 지금 80층짜리, 100층짜리 지으라니까 네. 이게 그러면 기판 업체들이 후공정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군요.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도 높고. 그렇죠. 이제 패키지 기판이 과거에는 뭐 10에서 12층 요 정도였다면 네네. 요즘 플리츠 기판은 뭐 그 이상 2배 이상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판 자체의 수요가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이제 과거에는 뭐 밀도도 낮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밀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기술적인 변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후공정을 보면 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 뭐 플립칩 CSP도 있고 그다음에 BGA도 네. 있고 그런데 테슬라나 애플에서도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2차 저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칩 같은 것들도 플립칩 BGA를 쓴다는 거죠. 네, 예, 과거 근데 그러면은 왜 BGA 써요? 뭐 다른 것도 써도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네. 반도체 칩 자체가 이제 고성능화가 되어가는 그런 네네.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 자체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플리치 BGA라는 기판을 뭐 고사양 서버 이런 쪽만 썼다면 이제 작년부터 해서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아니면 네. 뭐 통신 반도체나 네네.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회사까지도 플리치 BGA 쪽으로 이제 채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쓰던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덕전자, 심텍, 그 뭐냐 코리아 서키트, 네. 뭐 이런 하나 마이크로는 어때 뭐? 이제 패키지 기판에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네.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플리치 BGA 쪽을 우리나라가 하는 아하. 업체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덕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플립칩 BGA가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네. 높게 하고 있고 밀도 높고 옛날에는 마진이 뭐 한 7% 받았는데 네네. 지금은 아니요 돈 더 주세요 뭐 네. 20% 내놓으세요 마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20% 마진까지는 이제 앞으로 네. 물량이 늘어나면 되는 부분이지만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격이 되게 견조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덕전자를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대덕전자는 이제 과거에 플래시 비즈라는 기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판 대비해서 가격도 거의 뭐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물량도 작년부터 해서 뭐 거의 투자를 지금 한 2, 3천억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했던 물량들이 올해 내년까지도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딱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기판 대비해서 이제 올해 내년 실적이 보이면 우리가 이걸 좀 더 편안하게 네, 이제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만두만 만들다가 네. 갑자기 탕수육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군요. 그렇죠. 비싼 제품의 주문이 비싼 늘어나는 음식을 거죠. 팔고 마진도 네. 높아지고. 네. 근데 아예 탕수육을 안 하던 애들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해서. 하나 더 원래 적자 사업을 있던 그런 기판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기판을 많이 줄이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 된다. 예. 건강에 나쁜 튀김은 안 파는군요. 이제. 안 파는 거죠. 네. 야, 거기서 적자가 좀 났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보면은 심택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택 조금 조정받고 대덕전자도 조정받았죠 요즘. 네네. 요 조정받은 것은 이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이 괜찮은 가격입니까?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뭐 기판 오피스를 전반적으로 올해 네. 이제 뭐 계속 1분기, 2분기 실적을 지금 시장 컨센보다 비트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다시 어닝을 기반해서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전자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 뭐 올해 지금 저희 추정치가 연간 영업이익, 22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로 저희 추정을 했는데 그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2배 이 정도 멀티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닝 자체가 올라오면서 멀티플이 내려가고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시간이 가면서 23년 실적까지도 이제 끌어당겨서 저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해서도 멀티플 낮아지는 구간에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국내 기판 업체 계속 멀티플이 낮았거든요. 근데 과거 대비해서 충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 소위 말해서 PER이 상향 조정,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실은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랑 약간 네. 비슷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earnings visibility, 소위 그 실적 가식성이 높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섹터 자체가 이제 좋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모두 다 해당이 되고 대덕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쪽 아주 하이엔드 쪽 기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업체 대비해서도 조금 더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준비해서 이제 리포트 쓰신 종목 중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수페타시스 있어요.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목표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요, 본인이 쓰신 리포트. 네, 뭐 지금보다 한참 더 저희는 갈 수 있다고 네네네. 보기 때문에 네. 네. 높다는 얘기가 괴리가 많이 괴리율이 차이가 난다. 높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높다 낮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이스페타시스가 7만 원이 갈지 그럼. 5천 원이 갈지 저는 모르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목표가를 높게 타겟 프라이스를 써 놓으셨어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뭐 전방적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그 가장 제품 수익성이 높은 MLB, 통신 MLB의 기판에 그 전방 고객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뭐 과거에는 주요 뭐 노키아나 시스코 이렇게 고객사가 좀 비중이 큰 데가 몰려 있었다면 네네. 최근에는 뭐 아리스타나 주니퍼 그리고 다른 페이스북, 구글까지 고객사를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과거 대비해서 기판의 기술력 자체가 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뭐 MLB 기판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였는데 뭐 고다층, 그러니까 뭐 비포나 이런 업그레이드된 기술력 기반한 MLB 이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거에 더해서 뭐 원래 하던 일본 업체들이나 아니면 국내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이 MLB 이쪽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고 다른 패키지 기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수혜가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집중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실적 가치성을 되게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시성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네. 올해 내년 이스페타시스가 지난주에 이제 캐펙스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MLB 쪽으로 투자를 좀 더 하겠다 해서 캐파를 확대를 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주에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 투자 기반으로 해서 올해 성장을 하고 뭐 내년도 사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실적 800억 그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스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 지금 그 우리 백기련 연구원의 이스페타시스의 목표가가 얼마로 돼 있죠? 네, 13,000원 돼요. 13,000원. 13,000원 꽤 높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아까 회사가 구글하고 페이스북 네. 그 이제 고객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엄청난 건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거 사갑니까?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그 서버 이런 통신 쪽으로 많이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과거 보면 이제 1, 2년 전부터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고 뭐 사실 그 전반적으로 데이터 이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페타시스가 과거에 넣었던 그런 MLB 통신 기판 이것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판을 그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할 거로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고객사를 좀 유치를 하면서 제품 믹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면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도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MLB 기판이 멀티레이어 보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주 높게 만드는 거는 전 세계 몇 회사 없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높게 만드는 거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게 뭐 과거 대비해서 층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도 사실 층수 높아지면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이게 수율이 과거 대비해서 좀 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안정화 시켜놨던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마진도 높아지고 뭐 그러나요? 어떻게 돼요? 뭐 가격이 지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수익성 좋아지는 모습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IT 업종의 주가 전망,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관 투자자 아닙니다. 네. 백연구원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IT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지금 한 다음 주부터는 네. IT 업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아하. 시즌이 다가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1분기 시즌의 숫자를 잘 파악을 하시고 올해 사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있고 지금 IT 전방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뭐 원재료 등 비용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1분기 회사들 실적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이게 QOQ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사실 기판 업체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 방금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그 백연구원님한테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나 대덕전자나 뭐 다른 기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미스하기는 좀 쉽지 않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 되게 높고 서프라이즈도 혹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리포트를 좀 쓰시게 되면 우리 그 출연을 좀 정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IT 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뭐 MLB, 플립칩, CSP, BGA 이거를 왜 쓰는지 이런 거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 좀 다음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시고 IT, 특히나 그 PCB나 후공정 섹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